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장관의 첫 일성이 어떤지 현장 연결이 되면 바로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저희가 여러 논의를 했어요. 윤 대통령의 국정 의지의 표현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을 이렇게 평가했고, 반면 야당은 인사 참사다, 대낮에 인사 폭주다, 이런 표현 취지까지 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 최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우려를 전했고 청문보고 채택도 안 된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한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자녀 관련된 스펙 쌓기가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스펙들을 계속 쌓는 것이 입시에 참 관계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절 문제도 나오고 있고 대필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임명을 제가 볼 때 제가 예전에도 예측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였어요. 그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면 그 위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서 계속 부딪혀질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취임을 했으니 예.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중요시한다고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셨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야당과의 협치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시에 윤 대통령이 임명안에 사인을 했고 6시 반쯤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데 잠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진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막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오네요.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단순히 법무부 장관 한 명의 취임식 혹은 장관 임명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 윤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일성 혹은 하나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단으로 향하는 한동훈 장관인데요. 글쎄요, 지금까지 여러 때로는 거친 표현 혹은 직관적인 표현들도 많이 본인 재판 혹은 청문회 과정 그리고 임명될 당시에도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오늘 취임사도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았고요. 아마 법무부 장관 대강당, 법무부 청사 대강당에서 이제 사회자 진행 발언도 있을 텐데요. 일단 국민의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에는 저희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고 마이크를 잠시 뒤에 한동훈 장관이 연단에 올라서면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내일 5.18 참석, 5.18 민주화운동 취임식에 한동훈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도 크고 어쨌든 취임사에서 첫 일성 혹은 검수완박 관련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 인사 이런 부분들이 제일 주목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이제 아마 검찰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김호수 총장은 이제 그만뒀고 지금 이제 대검 차장도 사실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검수완박법 자체가 4개월 동안은 이제 현행대로 유지가 되지만 4개월 뒤부터는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지난번 아마 청문회 때도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그럼 수사팀들을 어떻게 인사이동할 건지, 이 또 수사를 어떻게 맡길 건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임무인데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 인사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꽤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라도 필요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위헌 소송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이제 지금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총량 즉 수사 총량은 유지하겠다는 게 이제 입장이거든요. 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이 경찰의 여러 가지 통제 방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교수와 등등 구성해서 경찰의 지금 권한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아마 이제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문제는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화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령 이 개정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왼쪽은 오늘 포착된 한동훈 장관의 모습, 오른쪽은 지금 법무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식 얘기를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죠. 바로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었습니다. 1박 2일 정도 진행이 됐었고 17시간 동안 여러 민주당이 부적절한 발언도 했고 헛발질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까지 미리 꺼내놨다,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강대강 대치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임 건의안을 지금 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그 친분 관계를 생각하면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운 분이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법무행정이나 아니면 검찰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비판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이제 야당의 어떤 검증이랄까요? 아니면 관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문제가 만약에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연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 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고요.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이란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외국인 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갑시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물론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곳 스튜디오로 들어와 볼까요? 한 대략 10여 분 정도 진행이 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였습니다. 메시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제가 또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여러 취임사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묵 의원님. 여러 메시지들인데 특히 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건 저 부분입니다.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아마 첫 일성으로 하면은 뭐 저런 제목의 기사들이 내일 조간신문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윤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글쎄, 근데 뭐 이런 건 저는 이제 일반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은 늘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뭐 또는 사회적 적폐,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늘 말해 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해왔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는데 그 이후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하게 뭐 막았다 이런데 저항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이른바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 저것도 원론을 벗어나서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는 얘기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일반론인데, 저는 그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제가 딱 따온 부분 표현이 딱 하나 겹쳐요.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분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해주겠다 해서 정당한 소신 부분이 딱 겹쳐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정당한 업무 수행 공직자 외풍으로부터 지켜드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그거 썼습니다. 앞에 부분에 아하.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딱 눈길을 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관계자들과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고 한동훈 장관 왼쪽에는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도 함께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법연수원 기수는 한동훈 후보자보다 한 기수 선배인데 일단 이 투톱이 앞으로 차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를 이끌게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아까 최병무 의원님이 짚어보셨던 외풍으로부터 혹은 정당한 소신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본인이 우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재 발언도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장관도 윤 대통령 검찰총장 취임 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증권범죄합수단, 합동수사단 다시 출범하겠다. 저게 사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없앴던 뭐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절 불렀던 그 수사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서울 남부지검에 이게 설치가 됐고, 이게 금융위원회라든지 증권감독위원회 등등 전문가들이 다 파견돼서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대형 이런 이 펀드 사기라든지 이런 걸 수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일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권범죄의 검거 건수나 적발 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사단은 아니지만 수사협의체 비슷한 걸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수사단보다는 권한이 훨씬 더 적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범죄는 보면요, 이 일반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드 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십니다. 요즘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가 뭐 수조 원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본인의 정말 노후를 전부 다 넣었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해버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범죄들을 지금 적발하고 만든 건데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결국 이게 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이 분야의 어떤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혹은 중대범죄 수사도 철저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다분히 애둘러서 검수완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저는 역시 소통령다운 취임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소통령이요. 예, 소통령다운 취임사였고 저는 그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게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공정성을 예. 담보할 수 있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인사를 본인과 배척되고 본인의 반대 의사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배치를 해서 과연 검찰의 중립성이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크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 서면 조사로 가름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름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회적 강자라고 규정을 해서 수사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과 상식이 말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취임사에 읽은 것은 두고두고 나중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인데 제가 굳이 만약에 뭐 반대 입장에 서보자면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글쎄요 뭐 누군가는 친정권 성향의 검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조차 넘기지 않은 부분은 그 과거의 검찰 문제지 뭐 지금의 검찰 문제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말씀드릴게요. 그때의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리 친여 성향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를 총괄했던 거는 그런가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수사가 안 됐던 거를 수사를 다시 직권을 시켜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4명이 구속됐는데 주가 조작에 통장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소면 조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증권범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부분들은요 정말로 개미들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아주 엄단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증권범죄 합수단을 만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게 검찰 그다음에 법무부 행정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근데 뭐 추미애 전 장관의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가 비정상이었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석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따져야 된다 그래서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을 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마무리해서 작년 12월 달에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김건희 여사만 뺐었죠, 거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뭐 보완하는 정도, 이 정도만 남아 있는데 그거를 글쎄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제가 아까 정치검찰 얘기를 했어요. 우려가 되는 것들은 예.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수사가 달라진다라고 예단하는 부분들이 이미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또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성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한 그렇습니다. 것 그래서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이 그러려고 지키려고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회적 강자도 정말 그 어떤 배려 없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여기서 오늘 취밀성에서 여러 단어들이 좀 많이 되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의, 상식, 외풍을 지킬 것이다. 균형, 엄정 뭐 이런 단어도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여러 논평들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도 하겠다. 외풍으로부터 막아주겠다. 뭐 증권범죄 합수단도 다시 출범시키겠다. 이런 부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취임일성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풍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마치 이제 물론 제가 그걸 국회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진보 세력에 대한 외풍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풍이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풍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권력이에요.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많은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장관과의 관계예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소통력으로 역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풍으로부터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만약 그 친소 관계나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풍으로 지킬 것이라는 의미 안에 현재 권력,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에서 누군가가 외풍을 가했을 때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눈초로 계속 쳐다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인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협치는 내편 그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략 저희도 정리를 좀 하자면 아마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가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 혹은 중대범죄 수사도 좀 철저히 하겠다. 최병무 의원님은 시간이 20-30초 남았는데 짧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야당은 앞으로도 해임 건의안을 포함한 한동훈 후보자 낙마 1순위 공세를 펼칠 거고 앞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윤 대통령의 판단이 앞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과도 연계가 되면서 그게 좀 앞으로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이제 표결 문제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연결될 가능성, 민주당은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문제는 어차피 이제 기정사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그 여야 간에 지금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지방선거 얘기도 있었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성비 전략과 여러 구설도 그리고 앞서 짚어봤던 방역 수장이 바뀐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취임식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현장 분위기까지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